오랜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5월 달에 감기에 걸렸는데 한 3개월 이상을 한 번 기침이 났다 하면 2, 3분간 계속 하는 거예요. 목이나 폐에 문제가 생겼는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선생님께서 코 문제라고 하면서 그 비염이 있으면 이렇게 기침을 할 수가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비염 치료 코 문제만 해결하면은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기침을 잠깐만 해도 힘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네. 하시니까 정말 힘드시겠는데 아니 비염이 있어도 만성 기침으로 이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정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코 때문에도 기침을 할 수 있고 우리 사례자분처럼 정말 만성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양쪽 볼 안쪽 공간 여기를 부비동이다라고 하는데요.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진한 색깔로 보여지는 갈색깔 공간들 사실은 눈 위쪽부터 해서 눈 아래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공간 그리고 가운데에 점점이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면 원래는 까만색으로 공기가 차져야 하는 공간들 안쪽에 빨간색 원안에 보면 회색으로 해서 분비물이 차져 있는 공간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콧구멍과 그 옆쪽 볼 안쪽에 있는 요 부비동이라는 공간은 저는 환자분들께 공기가 차져 있는 어떤 동굴입니다라고 하고 그 여러 개의 동굴들은 작은 구멍으로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부비동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 염증들이 그 구멍들이 서로가 막히게 되면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노폐물 분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내시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점막이 깨끗해야 되는데 분비물들이 잘 배출이 되지 않고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물들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외부에 있는 이물질들이 기도나 뒤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적당량의 점액들은 분비가 되고 습도가 유지가 되어서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이렇게 부비동에 환기가 잘 안 되고 노폐물을 분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염증이 꽉 차이게 되면은 오히려 뒤로 넘어가는 분비물 때문에 기침 반사가 더 기침신경이 자극돼서 만성 기침이 오래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하고 또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코세척이라든지 또 네. 때로는 수술적 제거를 통해서 치료를 하셔야 반드시 이런 만성 기침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제 지인도요, 네. 만성 기침을 하는데 그 검사를 해봤더니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렇다는 오. 거예요. 아니 근데 식도염 때문에 이 기침이 나온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거기는 가거든요. 위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식도면? 어떻게 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때도 기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위에 있는 물질이 이제 식도 여기 그 경계선을 통해서 식도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아니 왜 진짜 식도까지 왔는데 왜 기침할까 이런 궁금증이 그러니까요. 들잖아요. 네, 길이 다른데. 그 이유가 바로 기침 신경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질간질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느끼는 기침 신경이 우리 몸에 곳곳에 퍼져 있는데요. 올 때 생각하면 여기만 간질간질하니까 여기만 있고 기관지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간질간질 기침하면 다 여기나 폐가 안 좋아서 온다고 그쵸. 생각을 네. 하는데 그 기침 신경이 식도 끝에도 있고요. 식도에도 있고 그다음에 코 안에도 있고 귀 안에도 있습니다. 귀에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귀 파다 보면은 기침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래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 이제 진짜요? 귀에 물 들어가서 이렇게 물 파다 보면 이러면서 이제 신기해요. 귀를 파게 되는데 그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성 기침 환자 중에 벌레가 들어가서 기침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기침하는 분들은 꼭 여기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아서 원인을 찾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이런 만성 기침에 오래 가다 보면은요, 그 기침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병원 다 낫더라도 몇 달, 몇 년간 기침을 하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비슷한 게 뭐라고 생각하면은 대상포진입니다. 우리 그거 엄청 대상포진 아픈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아프고 나중에도 신경통이 남는데요. 대상포진 중에 염증, 빨간 거 다 없어지고 몇 달이 지나도 상처는 다 없지만 거기에 신경통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그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돼 있어서 통각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서 오랫동안 통증이 생긴 건데 만성 기침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침을 느끼는 신경들이 곳곳에 너무나 예민해져서 몇 년 동안 기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들 왜 치료해도 안 나느냐? 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에 찾아가셔서 그런 기침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거에 합당한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례자분처럼 뭐 몇 날 며칠을 넘어서서 이제 평생 기침을 달고 사시면 삶의 질 자체가 얼마나 떨어지고 힘들까 싶은데 실제로 교수님 병원에 이 만성 기침 때문에 막 응급실까지 오고 막 그런 네. 상황도 생겨요? 만성 기침만으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성 기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질환이 있었던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예. 천식 중에서 만성 기침, 주로 기침만 많이 나는 그런 천식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천식인지 모르니까 특별하게 모르다가. 치료나 그런 것들도 안 받고 예. 진료도 안 받고 있었는데 감기나 그런 것들이 걸리면은 상기도 감염이 걸리고 나면은 천식 증상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응급실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병력을 얘기할 때는 나는 평소에 기침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네네. 실제로는 천식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식 진단을 잘 하는 것들이 미리 알고 진단을 잘 하고 평소에 치료를 잘 하고 있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인 환자분들이 특히 진단도 늦으면서 흡입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천식 증상이나 호흡곤란, 천식의 악화로 해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 65세 이상이 3분의 1이 넘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천식 환자들은 평소에 잘 치료를 하면 응급실까지 올 일이 오진 거의 않는데, 없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다가 병원에 가면은 청진기로 이제 들어보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네. 그러면은 그 청진음이 좀 다른가요? 천식음 같은 것들은? 교수님? 네, 그 숨소리를 한번 제가 네. 녹음을 샘플 해가지고 준비하셨어요. 왔는데, 한번 저희 한번 같이 좀 들어볼게요. 보시죠. 예. 네. 먼저 정상 숨소리입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소리 듣고 같은데. 계시면 보통 사람들은 옆에서 숨 쉬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런데 이건 청진기로 들으면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다음에 좀 틀리죠. 숨을 내쉴 때 휙 하는 소리, 휙 하는 소리. 이런 게 숨을 내쉴 때 숨이 제대로 내쉬어지지 않으면서 피리 소리처럼 나는 거 이런 거를 천명음이라고 하거든요. 천명음. 예. 그런데 이제 보통의 숨소리는 옆에 있는 사람 숨소리는 안 들리는데 이렇게 네. 천명음까지 생기는 급성 천식 발작이 생겼을 때는 옆에 가까이 가 있으면은 숨소리가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가끔 감기가 걸리거나 그랬는데 숨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 그렁그렁거리는 거 말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면은 천식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통 이제 천식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셔도 이제 치료 좀 꺼리시거나 늦게 맞아요. 가셔서 악화되시는 네.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오래 방치해두면 안 좋은 거겠죠? 어떻게 될까요, 정 교수님?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천식 같은 경우에 적절히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치료해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천식은 기관지의 알레르기 반응으로서 이제 기침이나 호흡곤란들이 오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은 잘 증상 조절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감기가 오거나 독감 같은 감염이 오거나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증상이 악화될 때는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가거나 때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밤에 많이 악화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밤에는 우리가 기관지를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좁혀주는 많은 물질들 중에서도 기관지를 좁혀주는 물질들, 특히 히스타민 분비가 더 왕성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반대로 기관지를 넓혀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비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밤에 많은 분들이 기침을 많이 하고 야간 호흡곤란들이 더 많아서 응급실에 많이 가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밤에 호흡이 곤란하고 기침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잠을 잘 못 주무시겠죠. 그래서 수면 장애로 많이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수면 장애로 이어지고 수면 장애 네. 불면증으로 이어지니까 낮에는
오히려 더 피곤하고 해서 피곤해지죠. 만성 피로로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겠고요. 요즘은 이제 치매가 갑자기 웬 말인가라고 하시겠지만 수면 장애로 인한 불면증 이런 경우들이 이제 노인에서는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네. 잘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죠. 치매랑도 네. 관련성에 대한 많은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천식이라고 진단받았을 때는 무조건 치료를 피하지 마시고 네. 꼭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천식이 있으면 근데 교수님 비염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그래요? 네, 비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천식입니다. 그래서 코는 기관지에 쭉 연결되어 있는 기관지 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또 코는 기관지 입구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기 때문에 연결돼 있어서 예. 천식 환자의 90%가 비염을 갖고 있겠고요. 비염 환자의 30%는 언젠간 천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분들이 비염을 놓치고 그냥 비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천식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식 환자분들은 꼭 코 상태를 확인하고 비염 치료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코 막힘 자체가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 코골이를 유발해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매 증상과 여러 가지들을 또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꼭 비염 치료도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